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 2년 6개월이라는 형량, 오늘 재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법원 담당하는 공윤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 기자, 일단 오늘 선고에서 따로 나눠서 봐야 하는 게 이제 2년 6개월이라는 형량하고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란 말이죠. 자, 먼저 이제 횡령 뇌물 액수가 86억 원인데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게 사실 중형은 아니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 비록 수감은 면하지 못했지만 형량은 사실상 최소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죄로 최종 인정된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액수는 86억 원인데요. 50억 원이 넘는 횡령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법정형이 최소 5년입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면 최소 형량의 절반이 나온 거죠.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자기 판단에 따라 법정형의 절반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 이 부회장의 재판부로선 형량을 최대한 줄여준 셈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반응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데요. 특검은 오늘 판결에 대한 짧은 입장을 내면서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표현조차 빠뜨려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선고 전에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가장 많았어요, 사실은. 자, 2년 6개월이면 원래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네,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구실로 형량은 최대한 낮췄지만 네. 범죄 자체는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초 2심 때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었는데 당시 인정된 범행 액수가 36억 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86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니 집행유예가 나왔던 2심보단 형량을 높이는 게 당연해 보이죠. 네.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부과하는 대신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죄값의 무게를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해도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인데 선고를 한 다음에 곧바로 구속을 했는데 이걸 두고서 이제 의외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네, 보통 1, 2심 단계에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잘 하지 않는데요. 네. 오늘은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형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은 사건인데다 오늘 판결도 대법원의 유무죄 결정 취지를 따랐기 때문에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이나 특검이 다시 상고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재상고가 이루어진다 해도 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국정농단에서 이제 굵직한 재판은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죠? 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 오늘 선고로 주요 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2016년 10월 비선 실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지 4년여 만입니다.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 그리고 이 부회장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가장 먼저 최서원 씨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수감됐고요.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재판이 남아있지만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큰 줄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오늘로 일단락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윤선 기자였습니다.